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3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김이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 을목의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지 나머지 6글자의 배치, 배합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을이라고 하는 천간 역시 오행으로는 목이 되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죠. 나무,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고 했고요. 방향은 동쪽이죠. 동쪽이라기 보기보다는 이제 계절로는 봄이 되는데 지지로는 임묘진 방향이 되죠. 임묘진 동방이라고 하죠. 동방. 그래서 임묘진 동방 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임묘진 동방 방향은 동쪽이면서 임묘진은 봄이 계절, 나무, 목의 기운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기초 상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어저께 간목 때도 설명드렸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을 뜻한다. 그래서 갑목일간이거나 을목일간이거나 갑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가 용신이 목인 사람이거나 목이 희신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질고 사람 성품도 온우덕실하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목에 대한 오행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을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지만은 이는 양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면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했죠. 큰 나무입니다. 소나무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뭐 전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이런 크고 오동나무 이런 나무들이 바로 간목, 대림목이라고 하고요. 이 특징은 뭐냐? 곧게 휘지 않고 곧게 자라면서 크게 하늘을 향해서 향천성이라고도 하죠.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는 크고 단단한 나무가 바로 이 간목이다라고 봤을 때, 음목인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합니다.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능수나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잘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나무들을 말해. 양류목은 대체로 어떤 거 넝쿨식물 같은 거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넝쿨식물, 담쟁이 넝쿨, 호박 넝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넝쿨, 뭐 밤에 피는 박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넝쿨식물이 아니면 화초라든가 난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그런 화목 같은 것도 다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같은 목이지만 성질이 다르다. 간목은 단단하고 크고 곧게 자라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목은 그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그랬죠. 동량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 큰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이제 철골 구조로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를 가지고 궁궐도 짓고 사찰도 짓고, 옛날에 배도 나무로 만들었죠. 범선 같은 거. 근데 이제 을목 가지고는 집을 짓기 어렵죠. 물론 초가집 지붕은 이을 수가 있습니다만 풀 뜯어다가, 근데 큰 대들보로서는 을목은 쓸 수가 없죠. 오로지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고요. 그걸 다시 이제 목화통명이 되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의 용신치용하는 거하고 음목인 을목의 용신치용하는 법이 여기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죠.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보지만은 을목은 경금, 신금을 많이 보게 되면 을목이 상처를 피극당한다 하죠. 피극 당하게 되면 을목이
줄기가 상하거나 뿌리가 상하면 을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살인 금이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은 을목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거 어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절에서 이제 공부 한 3년 정도 절에서 이제 공부했던 때가 있는데, 어떤 한 스님께서 취미로 난초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난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기와장이라든가 조금만 흙만 있어도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죠. 따뜻한 온기가 화죠. 그 다음에 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그냥 적당량의 물 분무기를 주죠. 그게 바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 정도 보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뭐 병화개수를 용신을 취용하는데, 예를 들면 을목이 해자 주괄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됐다.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자 주괄에는 당연히 수가 왕한 계절이니까 병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같은 지금 여름인 계절에는 바로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쓴다. 그래서 원령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령, 월지, 그 다음에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절.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도 월주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지, 일지, 시지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운을 볼 때도 대운의 천간보다는 대운의 지지를 중요시 보는 것이 바로 그 연유에 있습니다. 이 월간은 계절이 아니죠.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지가 중요한 것이다. 왕쇠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사주의 핵심은 중화인데 그것이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처덕, 자식덕, 남편덕 다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지만, 중화가 깨지게 되면 어느 한쪽에 날아가거나 완벽하게 승도지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이라고 하거나 뭐 목사님, 이게 종교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주 명리학에서 승도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승도지명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잘 먹고 사주 좋으면 장관도 하고 뭐 장차관 하고 뭐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왜 머리 깎고 중이 되냔 말이죠. 명리학에서 이 사주는 승도지명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빈천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뜻. 이렇게 명시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뜻이 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나 또 절 다니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저한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명리서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천한 사주, 즉 승도지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 미월입니다. 지금은 미월이 되는 미월이고요. 절기로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4개월이라는 건 계절의 끝을 말합니다. 진술충미 중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을 말하고, 지금 미는 여름의 끝을 말하는데,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4개월이고 토왕절이다. 기본적으로 토가 응한 계절이지만 이 진술충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 그래서 특히나 미월 같은 경우 상반월은 대서 전까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가 뭐다?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 입추 전까지는 뭐가 되는 것이다? 하반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상반월은 5월과 동론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되면서부터 금수의 기운이 진기를 하고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잡는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도 예를 들어서 소수설 중에 있으면 매우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대서부터 사주의 금수가 많으면 이제 한습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삼복생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삼복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뜻하죠. 이때 뭘 먹습니까? 너무 덥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양식을 먹죠. 보양식. 저 얼마 전에 제가 삼계탕을 먹었고요. 요즘 민어를 또 많이 드신다고들 합니다만은 민어는 제가 좀 비싸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정도는 이렇게 복마다 한 번씩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삼복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삼복 더위에도 금수가 많게 되면은 이렇게 한기가 생한다. 삼복생활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조루가 필요한데 이때는 여름이라고 해서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복생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월에 태어난 일간이 뭐다? 을목이죠. 을목. 을목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화초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늦 여름에 화초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미월은 조열한 때죠. 물론 금수가 많으면 한 삼복생활도 될 수 있지만 미토 자체가 건조한 토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미월은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간목, 을목, 무토, 기토 등등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라기보다는 개수, 우로수라고 합니다. 한의사들이는 이슬비와 같은 것이죠. 임수를 쓰면은 사람이 직접 물을 길렀다 써야 되는 것이고, 개수를 쓰는 것은 하늘에서 스스로 비가 내려서 땅을 척척하게 그 넓은 땅을 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니 4월, 5월, 미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개수가 있는 사주와 개수가 없는 사주는 어떻다? 큰 차이가 있다. 하다못해 임수라도 있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진중개수 또는 축중개수라도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화만 왕하고 화토왕하다. 그게 바로 어떤 사주? 승도지명이 되는 거예요. 승도지명이 되는 사주. 미월에 을목이 되는데 수가 없이 그냥 마른 땅, 건토만 있고 그 다음에 뭐 화기만 있다. 그러면 그 을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죠. 승도지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개수가 을목을 윤택하게 하고 마른 모래에다가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 뿌리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을목은 경금, 신금을 애지간해서는 잘 안 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4, 5, 미월에 개수가 용신인데 그 용신인 개수가 약할 때는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금은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고 수가 다시 나를 생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에 개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경금은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는 상태에서 금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월령. 자,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죠. 어저께 간목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을목은 음목,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지지로 진술, 축, 미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니 월지 미월의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선생님, 미월은 뜨겁다면서요? 그런 개념의 뜨겁냐 차갑냐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고 넓은 개념의 그런 토이냐 아니면 작은 개념의 기토냐라고 하는 기토 개념의 그런 작은 토냐랑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또한 음토이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죠. 반대로 술토는 양토이지만 습기가 없고요. 미토 또한 음토이지만 습기가 없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음량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자는 양, 축은 음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 진술은 양이 되는 것이고 축미는 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인 내가 월지 있는 토를 극하는 관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다시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정재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 양이 되는 관계, 즉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면 정직격이고,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바로 음대음이 되거나 양대양이 되게 되면 편재가 되죠. 그래서 편재격에 마찬가지로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목은 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재 왕한 사주, 재다 신약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다 신약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제가 재다 신약입니까? 라고 사주를 보여주는데 신왕 재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을목이 미월 재다시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을목이 미월이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또는 재성이 많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원령인 미중에 있는 미중에는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초기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식신격으로 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일지를 한번 볼까요? 일지, 태어난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토하고 미토는 어떤 토?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겠죠. 미토는 또 여름에 마른 흙이 되기 때문에 마치 비유하자면 사막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다시 미토 있으면 그 사하라 사막이 넓어졌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화초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선인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미일주들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선인장과 같다, 이런 사람들 가시돋친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가시돋친 말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선인장의 잎이 물이 없으니까 변한 것이 가시잖아요, 가시. 그래서 선인장은 잘못 건드리면 고슴도치 건드린 것 같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거나 을미일지들의 신경이 좀 많이 까탈스럽고 예민한 그런 성격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만약에 사주의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천성은 좀 까칠하고 그런 성격이지만 그래도 후천적으로는 인성도 갖추게 되고 남을 베풀 줄 아는 마음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을미일주 또는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미중에 있는 본기 기토 투출에 있죠. 완벽하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재다신약이 맞습니다. 재다신약, 신약 제왕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연지 묘목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봤을 때 물론 묘미 한목도 볼 수가 있겠지만 원령이 자체가 토에다가 미토 봤죠? 기토 투출했으면 아무리 묘미 한목해서 을목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다신약이 맞습니다. 그래도 묘목이 있는 재다신약과 묘목이 없는 재다신약은 등급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뿌리가 있는 을목이 더욱 재다신약이라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일간 을목을 도와줄 수 있는 인비운을 만났을 때, 인비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비겁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때 한참 옛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못 벌고 맨날 돈 빌리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빚 다 갚고 떵떵거리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 또 쫄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런 구조, 특히나 이렇게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일어나게 되면 또 불꽃 들불처럼 또 일어나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목이 일간이었을 때는, 일간이 어저께 간목이었을 때는 기토와 합을 하느라고 기토와 개수를 파하지 않지만은, 이 을목 일간일 때는 기토와 개수를 파기 때문에 요거는 제극인 중에서
탐재 파인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한 제극인이 될 것입니다. 이 개수로서 을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마른 미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어야지만 을목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인성인 개수가 이렇게 제극인을 당해가지고 파하게 되면 을목이 미월에 아무리 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서양란이 크면 뭐합니까?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겠고, 반드시 생시에서는 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미월의 하반월의 경우에는 금수가 많으면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금수가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삼복생환이 되지 않겠다. 수의 근원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자묘 원진이 돼서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자묘 원진, 뭐 이런 게 뭐 신살, 뭐 백호, 대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국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수죠, 개수. 개수가 살아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기토가 이 개수를 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수의 근원이 자수를 얻는 것이 필요할까요? 잠이 원진이 되니까 자수를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잠이 원진 때문에 자수를 안 보는 게 낫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이 원진 때문에 자수를 포기한다? 그러면 일간 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화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화초와 같기 때문에, 화초는 물만 있고 햇볕, 빛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되는 겁니다. 콩나물이 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콩나물이 이세 봤다라고 하는 사람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나물은 이세가 없습니다. 왜냐? 그 콩나물을 사람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콩나물로 키우다가 자칫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빛을 보여주게 되면 노랬던 콩나물이 이제 파랗게 변해서 또 크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콩나물은 누렇게 떠가지고 뭐다 후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병화 보게 되면은 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한 가지 금수운으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신유대운 때 묘유충 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자시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목화운으로 간다,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수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어차피 기토가 계속 파 있고요. 그러면 자수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화운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축미충 되게 되면 축중개수 신금이 날아가 버리죠. 개수가 낙동강 오리알 된 상태에서 기토에 파해 버렸으니 수기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수운 가면 조금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이게 또 목화운으로 갔다 그러면 삶의 고난이 이제 많이 닥칠 것이다. 무인대운, 기미대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왜 좋은지, 저는 안 좋게 봅니다만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왜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진시라고 봤을 때는, 자, 경금이 이렇게 개수를 생하는 것도 괜찮고요. 진토 습토를 봤기 때문에 미토 두 개는 경금을 생하지 못합니다만은 진토는 경금을 생할 수 있죠. 근데 이 경금이 개수를 생하려면 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개수를 생하기 전에 을목하고 저거 탐합하는 것도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진시는 썩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개수 생하러 가기 전에 신금이 을목부터 극해버리죠. 옛날 계백장군이 황산번 전투 갈 때 뭐예요? 그 황산번 전투 갈 때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갔다 그러죠. 신금이 처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개수를 생각하러 가야 되는데 나를 먼저 죽이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일단 사주는 뭐예요? 내가 존립해야 좋은 사주지,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임수를 얻었습니다. 개수를 얻었습니다. 임계수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없겠고요. 자, 개미시가 되게 되면 미토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독특하다
기특하다. 그래서 이날 아기 나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또 출산 택일 해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등락개갑이다라고 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을목이 이렇게 묘미 합해서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 굳이 이건 갑목을 얻어 등락개갑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주는 단점이 뭐다? 뭘까요? 하나, 둘, 셋, 화가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금수운 가면은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수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병술시 보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나 역시나 개수가 부족하게 되면 화가 있는데 수가 없으면 아까 말했죠. 수만 있고 화가 없으면 콩나물 되는 것이고요. 화가 있고 물이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양장 목칼이라고 해서 양은 있는데 음이 없다 그러면 마르죠. 콩나물이 아니라 화초가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한다, 말라 죽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